자, 중복 조합 한번 나가봅시다. 일단 별표부터 치고 시작할까? 중복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중복 조합 뜻부터 볼게요. 자, 중복 조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알게 선택하는 조합이 중복 조합이다. 자, 그럼 일단 조합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일단 순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순열이 순서를 생각하는 거고 조합은 순서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냥 뽑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같은 거를 또 뽑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A, B, C 세 개에서 두 개 뽑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NC가 아니라 3C2죠. 그냥 조합이지. 그래서 계산할 때는 3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1 해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얘를 또 나열을 해 보면은 뭐 A, B가 있을 수 있고 B, C가 있을 수 있고 A, C 이렇게 세 가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할 거는 A, B, 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 뽑기 해볼게. 두 개 뽑기.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중복 허락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A 두 번 뽑을 수도 있고요. A, B, A, C 뽑을 수 있고 B도 두 번 뽑을 수 있고 B, C 뽑을 수 있고 C, C 이렇게 뽑을 수 있겠네. 그래서 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일일이 세지 않고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보자. 자, 기호는 H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앞쪽에 오는 숫자는 서로 다른 종류, 그리고 뒤에는 뽑는 개수. 자, 그럼 우리 아까 예시 들었던 거 ABC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 뽑는다라는 얘기는, 자, 지금 다른 게 뭐야? A, B, C 세 개지 종류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A, B, C에서 뽑는 거니까 서로 다른 종류 세 개 중에서 두 개 뽑는 거지. 그래서 기호로는 3H2라고 씁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6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계산법 들어갈게요. 자, 근데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좀 잘 기억을 해. 굳이 방법은 기억 안 해도 되고 나중에 결과만 기억하면 되지만 일단 책에서 다 설명하는 방법들이, 자, 저 문자 두 개 뽑는 거잖아. 그래서 문자를 동그라미라고 쓰고 칸막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칸막이 뭔 뜻이냐? 자, 한번 볼게. 일단 우리 문자 두 개 뽑아야 된대. 문자를 두 개 뽑아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내가 칸막이를 설치할 거야. 칸막이도, 자, 우리 종류가 지금 세 개. 자, 칸막이의 뜻은 뭐냐면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끔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얘기야. 그럼 종류가 세 개면은 칸막이는 두 개만 필요한 거지. 만약에 종류가 5개라면 칸막이는 4개만 필요한 거고, 서로 구분 지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칸막이 두 개랑 문자 두 개를 배치하자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자, 칸막이 두 개 전부 다 왼쪽에, 가장 왼쪽에 문자 두 개를 박는다라고 하면은, 자, 칸막이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은 A, 가운데 있으면 B, 오른쪽에 있으면 C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문자 동그라미가.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칸막이 칸막이, 이거는 A 두 개인 역할이다. 자, 그러면 문자 하나, 칸막이 하나, 문자, 칸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누구냐면 가장 왼쪽 라인에 문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A 역할을 하는 거고, 가운데에도 문자 하나 있으니까 얘는 B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동그라미, 칸막이, 칸막이, 동그라미 이렇게 한다면은 얘는 A, C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에 없으니까 B가 없고
양쪽에 하나씩 있는 A, C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쭉쭉쭉 써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칸막이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의 역할은 누가 되냐? CC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아까 직접 나열해 본 이 6가지랑 정확하게 1대1 대응되더라. 그래서 우리 계산은 어떻게 한다? 계산 과정은 여기를 보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말고 조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전체 나열하고 겹치는 것만큼 나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냥 조합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우리 중복조합은 조합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조합의 계산으로.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우리 동그라미, 칸막이 얘를 나열하는 거니까 네 자리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요. 4칸 중에 내가 동그라미 들어갈 자리 2가지만 선정해 주자. 그럼 나머지 2칸은 자동으로 칸막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니까 6. 해서 정확하게 6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3H2는 4C2랑 똑같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그럼 우리 H를 이제 공식으로 조합으로 바꾸는 방법 볼게요. 자, NHR이란 N 더하기 R 빼기 1 CR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게 뭔 느낌이냐면 우리가 지금 밑에 A, B, C 역할 여기 서로 다른 세 종류 있는 거지. 거기를 자, 세 종류에다가 중복 허락해서 2개 뽑는데 그래서 3 더하기 2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나열을 할 때 문자 종류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문자 종류를 구분하는 칸막이로 나열을 한다라는 얘기야. 문자 종류를 구분하는 칸막이. 그래서 뽑는 개수 2개에다가 칸막이 2개 해서 요 4가지를 배열을 한다. 4가지를 배열하는데 뽑는 문자는 그대로 2개다. 해가지고 종류가 3개면은 칸막이는 2개. 만약 종류가 4개면 칸막이는 3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종류에다가 빼기 1이 붙는 거야. 조합으로 붙을 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숫자 기계적으로 할 거면은 만약에 7H3이다 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숫자 2개를 더해서 빼기 1 하란 얘기야. 그리고 C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 뽑는 문자 개수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가져온다. 그래서 얘는 9C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이 중복 조합은 문제에서 보다시피 자, 그냥 조합은 한 가지로 몰아주는 경우가 안 돼요. 근데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몰빵이 가능하다. 한 가지로 다 몰아 넣는 경우가 가능을 하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 뽑기, 그냥 우리는 순서를 무시하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개수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자를 몇 개 뽑는지, A를 몇 개 뽑는지, B를 몇 개 뽑는지. 그래서 개수의 중요성, 개수를 좀 중요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예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필수 예제 1번 보니까 A, B, C 세 학생에다가 6개. 근데 여기서 중요시해야 되는 거 같은 종류의 과자 6개야. 같은 종류의 과자 6개. 즉 과자끼리는 구분이 안 돼요. 과자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우리는 배열을 할 때, 배분을 할 때, 과자를 나눠줄 때, A한테 과자 몇 개 들어가냐, B한테 과자 몇 개 들어가냐, C한테 과자 몇 개 들어가냐, 개수 위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데,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즉, 한 명이 다 가져가도 된다. 몰빵 가능하다. 몰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중요시하는 거니까, 우린 얘는 중복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 1번부터 보면은, 자, 세 종류죠? 왜? 누가 구분돼? 학생이 구분되는 거지. 학생이 A, B, C 세 종류로 구분되는 거죠. 아까 위에서 봤던 그냥 이 A, B, C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A, B, C로. 자, 그렇다면은 자, 서로 다른 세 종류에다가 6개를 배분하자. 그래서 계산할 때는 2개 더해서 빼기 1, C로 바꾸고 뒤에 건 그대로 하면 8C6이니까 얘는 8C2랑 똑같아서 28가지가 나타난다. 두 번째, 자, 각 학생이 과자를 한 개씩은 받아야 한대. 과자를 한 개씩은 받아야 한대요. 자, 요거 좀 주목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자, 1번 조금 부연 설명할게. 저거 설명 때문에. 자, 1번에서 우리 계산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과자는 뭐 0개부터 시작해서 다 받을 수 있고요. B가 받을 수 있는 과자도 0개 이상. C가 받을 수 있는 과자도 0개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중복 조합을 쓰려면은 이 각각의 애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무조건 0 이상이다라는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0 이상이다 일 때 중복 조합으로 공식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0개 이상일 때. 자, 근데 우리 2번 같은 경우에는 A가 받을 수 있는 것도 1개 이상, B가 받을 수 있는 것도 1개 이상, C가 받을 수 있는 것도 1개 이상,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과자가 6개 있잖아. 그럼 난 A, B, C한테 그냥 1개씩 다 줬어, 이미. 한 개, 한 개, 한 개 줬다고 생각할게. 왜냐면 얘네들은 다 1개씩은 받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 과자 몇 개 남았어? 3개 남은 거지. 그치? 그럼 우리 과자 3개를 다른 사람 3명한테, 서로 다른 A, B, C 3사람한테 나눠주기. 근데 또 과자끼리 구분 안 되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중복 조합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A, B, C에게 서로 같은 과자 3개 주기.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는 3H3이 돼서 계산할 때는 6 빼기 1C 3이니까 10가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이상, 적어도 몇 개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미 그냥 집어넣어. 이미 줬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줄 것만 생각을 하자. 자, 그리고 필수예제 2번 볼게요. 자, 중복조합 전개식에서, 중복조합이래.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을 찾으래. 자, 그럼 일단 요거는 너무 6제곱이니까 너무 복잡해서 우리 알고 있는 간단한 거 몇 개로 보고 갑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우리 곱셈 공식을 다 알고 있는 거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a 세제곱 3a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란 애는 a 플러스 b를 2번 곱한 거지. 그리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를 3번 곱한 거야.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나타나는 항들의 개수 구하래. 일단 a 플러스 b의 제곱은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서로 다른 항의 종류가 항의 개수가 4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개수를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 a 플러스 b 앞에 있는 a 플러스 b와 뒤에 있는 a 플러스 b를 곱해서 항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a 이렇게 곱했다면 앞에서 a 고르고 뒤에서도 a를 골랐다면 a 제곱항이 나오는 거야. 내가 앞에서 a 고르고 뒤에서도 a 골랐다면 a 제곱의 항이 나오는 거고요. 앞에서 a 고르고 뒤에서 b 골랐다면 a b의 항이 나오는 거고, b a를 골랐다면 a b가 나오는 거고, b b를 고르면 b 제곱이 나오는 거지.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 a b b a 얘네들은 같은 a b의 항이죠. 즉 순서가 생각 안 해도 된다. A, B를 뽑거나 B, A를 뽑거나 순서를 생각 안 해도 된다. 같은 항으로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이 앞에 있는 항에서 누구를 뽑냐? 두 개 중 누구? 두 개 중 하나라고 할게. 두 개 중 하나 고르고 이 뒤에 종류에서도 두 개 중 하나. 즉 A, B 중 한 개지. A, B 중 한 개를 고른다. 그럼 우리 총 어떻게 하는 거야? A, B에서 중복, 허락해서 총 2개 뽑기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래서 EH2 계산을 하면은 4 빼기 1 C2니까 정답은 3이다. 그래서 이 개수가 중복 조합의 뜻이더라. 그래서 세제곱도 같이 보면은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고르기. 그러면은 우리는 A, B에서 중복 허락하여 총 3개 뽑기니까 EH3 요렇게 해서 5 빼기 1 C3이니까 4가지 경우가 나온다. 4가지 개수가 나온다. 해서 이렇게 전개식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누굴 뜻하냐?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은 X, Y, Z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 뽑기? 6제곱이니까 6개 고르는 거죠. 그래서 3H6을 계산해서 9 빼기 1 C6이니까 8C6 28가지가 되겠다. 자, 그리고 필수의 3번 볼게요. 필수의 3번.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일 때, 자, 1번. 음이 아닌 정수래. 그럼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0 이상이고, Z도 0 이상이고, 다 0 이상이네요. 그럼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거, 아까 내가 중복조합 계산할 때는, 중복조합 공식 쓸 때는 다 조건이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 1번에다가 설명, 부연 설명 추가 붙여서 밑에 거까지 같이 가볼게요. 자, A, B, C를 같은 종류 과자 6개 나열한다. 근데 우리 개수만 구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A가 받는 과자랑 B가 받는 과자랑 C가 받는 과자를 합치면 6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A가 받는 과자, B가 받는 과자, C가 받는 과자를 다 합치면 6개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자.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요 식을 X 과자, Y 과자, Z 과자
세 가지, X가 받는 과자 개수, Y가 받는 과자 개수, Z가 받는 과자 개수가 합쳐서 7개여야 한다. 그럼 계산 어떻게 해요? X, Y, Z 서로 3개가 구분되고 개수, 과자 개수는 7개다. 그래서 10 빼기 1, C 7이니까 9C 2랑 똑같아서 36까지. 두 번째, 이번엔 X, Y, Z가 모두 자연수래. 그럼 다 1 이상이란 얘기죠? 다 1 이상일 때. 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중복조합으로 공식을 쓸 거면은 다 0 이상이란 조건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냐면, X는 1개 이상 받아야 되고, Y도 1개 이상 받아야 되고, Z도 1개 이상 받아야 되니까, 그냥 X, Y, Z에다가 그냥 한 개 과자 이미 줬다고 생각할게. 그럼 과자 4개 남는 거죠? 과자 4개 남는 거니까 우리는 식을 요렇게 추가로 변형시켜서 정답은 3H4 요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근데 매번 이렇게 과자로 이렇게 매칭하는 거 이런 방정식의 문제에서는 힘들 수 있어서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고 Z가 1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 아까 조건을 어떻게 맞추라 그랬냐면 0 이상으로 바꾸라 그랬어. 그래서 이 1들을 다 이항시켜 볼까 왼쪽으로. 그럼 x-1이 0 이상, y-1이 0 이상, z-1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치환을 하는 거야. b는 y-1, c는 z-1로 치환을 하면은 a가 0 이상, b가 0 이상, c가 0 이상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네.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원래 7이라는 식이었는데 우리 a, b, c로 바꿔줄게요. a, b, c로 바꿔주려면 각각 1씩 더 빼줄게. 그럼 좌변에서 총 3을 더 빼준 거지. 3을 더 빼줬으니까 우변에서도 3을 더 빼줘서 식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럼 A, B, C 3개 더해서 4개가 되는데 A, B, C 조건이 다 0 이상이다. 그럼 바로 3H4 이렇게 적을 수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조건이 0 이상이 아니라 뭐 몇 이상이다 이런 거 나오면은 치환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치환 이용해서.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 봅시다. 자, 함수의 개수 또 난리 나는 거 나왔지. 자, 일단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1번부터 보면은 i랑 j가 다르다면 일단 ij는 다 정의역의 원소네요. 자, 정의역 원소가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이거 어떤 함수의 조건이냐면 얘 1대1 함수죠. 다른 애가 고른 거 못 고른다. 다른 애가 고른 거 못 고른다. 라는 거 1대1 함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x에서 1, 2, 3, y에서 1, 2, 3, 4, 5 이렇게 되면은 자 1을 고를 수 있는 거 5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거 1이 고렸던 거는 못 고르니까 4가지 3이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즉 5p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함수를 계산할 때는 NPR, 순열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자, j가 i보다 크면
함수 값도 커져야 한대요. 자, 그럼 얘는 뭘까? x에서 y로 갈 때 1, 2, 3, 1, 2, 3, 4, 5. 자, 얘는 뭐냐면 자, fi랑 fj라는 함수 값이죠. 근데 함수 값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y 같은 거니까 그냥 숫자야. 그냥 숫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숫자가 둘이 누가 누구보다 더 크다. 누가 누구보다 더 크다. 이거는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 누가 누구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거는 순서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우리 조합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조합의 관점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난 이 공역에 있는 이 5개 원소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3개 고르자. 아무거나 3개 골라볼게요. 그러면 내가 뭐 5, 4, 1 골랐어. 내가 5, 4, 1 골랐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정의역에 있는 1이 갈려야 될 애는 1이고 2고 3이야. 정의역에 있는 3은 무조건 5로 가야 되고 2는 4로 가야 되고 1은 1로 가야 합니다. 왜? 정의역이 작으면 함수값도 작아야 하니까. 해서 크기 관계, 함수값에 대한 크기 관계가 나타난다면 얘는 뭘로 생각한다? 조합으로 생각한다. 그냥 y 개수 중에서 정의역 개수만큼 고르자. y 개수에서 정의역 개수만큼 고르자. 그래서 조합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이번엔 또 정의역이 더 크다면 자, 함수값은 그냥 큰 게 아니라 커도 되고 같아도 된대요. 여기 이제 등호가 붙어버렸어. 그래서 이 조건은 어떤 얘기가 될까요? 자, 크거나 같아도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도 일단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순서 관계가 있지만 얘도 순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으로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된다? 두 개가 똑같아도 된대요. 같아도 된다. 중복 가능하다. 즉 공역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여러 번 뽑아도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중복 가능하고 순서 관계에 있는 조합이니까 얘는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내가 y에서 1, 1, 4를 골랐어. 그럼 자동으로 정역에 있는 원소는 1, 2, 3 이렇게 배치를 자동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내가 이 보라색 공역에 있는 거 고르는 방법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 허락해서 뽑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8 빼기 1시 3이니까 7시 3이면은 16, 42에다가 그래서 765지 계산해주면은 765, 3, 2, 1이니까 정답 35가지다. 2번 같은 경우에는 5시 3이니까 10가지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60가지 요렇게 그래서 이 함수 조건들 기억을 다 해놔야 돼요. 1대1 함수면 그냥 순열 계산 잘 안되면은 이거 그림 그려서 두 번째 것도 크기 관계라는 건 그냥 순서 관계다. 순서 관계가 있는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할 때 나왔었는데 그건 조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역의 개수에서 정의역 개수만큼 골라주자. 조합으로. 그리고 마지막 등호까지 있다. 즉 똑같은 거 또 골라도 된다. 공역에서 똑같은 거 또 골라도 된다라는 거. 그건 뭐냐면 중복도 허락 가능하다. 순서 관계 있고 중복도 허락 가능한 그거니까 중복 조합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설명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중복 조합이랑 전에 했던 중복 순열이랑 조금 차이점. 일단 중복 조합에서 방금 했던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학생에게 같은 것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같은 것에서 다른 종류 사람에게 서로 똑같은 거를 다른 종류한테 나눠준다라고 느껴주면 되겠어. 중복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에 했던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중복 순열. 전에 있던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볼게요. 서로 다른 3개 학급에다가 5명의 학생. 즉, 자, 학생들은 서로 다 구분되죠? 서로 다르지?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한다? 서로 다른. 자, 중복 조합은 서로 같은 것을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였어. 근데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것들을 또 서로 다른 애들한테 나눠준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